안녕하세요. 김총광입니다. 제게는 평생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난 것은 평양역이었는데요. 그날 저는 정말 막막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한 군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요. 참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날은 제가 탈북을 시도했다가 붙잡혔어. 외국에서 붙잡혀서 들어왔어요. 북송되었죠. 북한 보위부 감옥에 갇혔다가 겨우 풀려난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김정일의 생일이었는데요.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이 통치하던 날 2월 16일 북한에서는 지도자의 생일이었습니다. 명절처럼 보내던 날이었죠. 남한도 2월이면 아직 춥지만 북한의 2월은 정말 뼛속같이 시립니다. 그날도 매우 추운 날이었는데요. 평양 거리는 명절 분위기로 그래도 많이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위기는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죠. 그때 저는 몸무게가 30kg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그만큼 허약해져 있었습니다. 감옥 생활 때문에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지쳐 있었죠. 제가 왜 평양역 대합실에 앉아 있었을까요? 그곳에 하루 종일 앉아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정말 멍 때리고 앉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고요. 몸도 마음도 너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왔고 평양역도 불이 켜져 있다가 그런데 갑자기 정전이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정전은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순식간에 역사안이 완전히 까막나라가 되어버렸죠. 갑자기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정적이 흐르다가 사람들은 마침내 여기저기서 소리를 지르면서 누군가는 초를 찾아 켰고요. 누군가는 기름 등불을 지폈습니다. 손전지를 가진 사람들도 하나둘 나타났고요. 이리저리 플래시를 흔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울음소리가 났고요. 사람들은 고함을 질렀고 또 휘파람 소리도 나고 이렇게 소란스러운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평양역이 캄캄했지만 그보다 더 캄캄한 것은 제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 나와 본 사람은 알겠지만 그리고 특히 저는 탈북을 시도하다가 북송되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도강자의 또 나라의 배신자 또 혈련에게는 너무 미안하고 학연에게는 쪽팔리고 지연에게는 거리를 둬야 할 그런 사람이 뻔할 것을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데 내 마음처럼 정전이 되어버린 캄캄한 평양 역사 안에서 제 얼굴이 조금이나마 가릴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까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마냥 모든 것을 체념한 상태였죠. 그런데 이때였습니다. 어떤 군인 한 사람이 손전지를 켜들고 제 앞으로 와서 제 옆 빈자리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참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제 소개를 못해 두었군요. 저는 김평강입니다. 살아오면서 직접 느끼고 체험했던 감동적인 이야기 그리고 놀랍고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잊지 못할 사람의 시리즈로 한 편씩 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들으시면서 좋아요 또 부탁드립니다. 군간이 다가온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참 어둠 속에서 군간이 다가온 군간은 희미한 불빛 속에서 보니 낮에 잠깐 내 앞을 지나는 것을 본 것도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내 옆 빈자리에 조용히 앉더니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철도가 전부 정전이 되어서 기차가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합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나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앉아만 계실 겁니까? 한참 뒤에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갈 데가 없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러더니 그 사람은 저에게 이상스러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질문이었을까요? 그쪽은 잘 산다고 들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쪽은 어디를 두고 하는 말인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자 그 사람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냥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딘가 다른 곳에 다녀오신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은 제가 탈북자라는 것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니었는데 그저 분명 저는 평양 사람이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것만 제 말투와 분위기로 제가 외국에서 주재한 이력이 있는 것을 아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방송이 울렸습니다. 평양 두만강행 제1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만강으로 가실 손님들은 객찰구로 나와주십시오.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들었습니다. 객찰구 앞에는 혼잡이 시작되었고요. 그때 그 사람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표를 못 끊으신 거는 분명한 것 같으니까 무조건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군용 가방을 열더니 군인 우비를 꺼내서 다짜고짜 오비 모자를 제 머리 위에까지 깊이 눌러 씌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고 군인 개표실로 저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는 경무원에게 통행증과 군인 가족증을 내보여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아무 문제 없이 평양역을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차는 평양역을 떠났습니다. 두만강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누가 볼세라 군인 좌석 창가에 붙어 앉아서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자는 것처럼 하고 있었습니다. 기차 안에는 여러 번 경무원들이 검문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경무원들은 그 군인에게 깍듯이 거수경례를 붙이고 지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꽤 높은 위치의 군인,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장교지요. 하지만 저는 그분의 이름도 직위도 지금까지 전혀 모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 사람도 제 이름도 제 과거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는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저 제 목소리 하나로 이 사람은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이란 그가 질문한 그쪽은 이란 자유세계에 대한 신비와 의문과 동경과 갈망이라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을 잊지 못합니다. 저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찾아오셔서 나의 길을 예비하고 인도하신 하나님 덕분에 다시 두만강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탈북자들이 탈출 과정에서 이름 모를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군인은 저에게 말없이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아직 살아서 할 일이 있습니다. 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분이 원한 자유세계를 아직도 북한에 선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영영 못 주고 못 갚고 떠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북한에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없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평장교에서 내 손을 잡아주었던 이름도 생사도 모를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잊지 못할 그 사람에서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